안녕하세요. 화학 온라인 강의 2학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을 타면서 우리가 학교에 못 나오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수업을 열심히 듣고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우리 더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화학 온라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제 우리 화학 1에서 3단원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우리 3단원의 첫 번째 주제로는 바로 이온 결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온 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1학년 때도 이온 결합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온 결합을 배울 때 우리 같이 항상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온 결합이 나온다면 공유 결합도 같이 나오게 되죠. 자, 이번 단원에서는 바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온 결합의 특징과 공유 결합의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둘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화학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뒤로 이런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그 구조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화합물의 구조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번 3단원에서. 첫 번째로 우리 이온 결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온이 형성이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대표적인 이온으로는 이런 이온을 볼 수가 있죠. 바로 나트륨 이온인데요. 이런 나트륨 이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으시죠? 이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 중성 원자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왜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된 건가? 그것이 바로 이 형성 과정의 바로 해답이 되겠죠? 바로 어떻게 형성된 것이냐면, 중성 원자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숫자와 그 다음에 전자의 숫자가 똑같을 때 중성 원자가 됩니다. 전자의 숫자와 양성자의 숫자가 똑같으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자가 하나가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면 양성자 숫자가 전자보다 많아지겠죠. 그럼 정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니까 얘가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바로 이온이 되는 거죠. 즉 전자 하나가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형성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걸까요? 중성 원자들은 왜 전자를 버리거나 또는 얻거나 해서 왜 이온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이전에도 2단원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가 자연에서 안정한 전자 배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만 살펴보자면요. 우리 네온을 한번 살펴봅시다.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이 되는 거죠. 원자 번호가 10번이니까 당연히 전자의 개수도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두 개 채워지고, ES 오비탈에 하나, 두 개, 그 총 4개까지 채워지고, 그 다음 EP 오비탈은 총 3개가 있죠.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채워집니다. 즉 오비탈의 전자가 모두 꽉꽉 채워져 있는 이 18쪽, 바로 네온의 이 전자 배치는 자연 상태에서 굉장히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에게 전자를 빌리지도 않아도 오비탈의 전자가 풍족하게 차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트륨은 이런 네온을 담고 싶어 합니다.
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트륨의 전자 배치가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 하나를 잃어야 되는 거죠. 네온은 전자가 10개고 나트륨은 전자가 11개이기 때문에 한 개만 버린다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전자를 버려서 이온으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혼자 그렇게 될 수 있냐? 전자가 그냥 공중에서 탁 하고 없어진다기보다는 대부분은 옆에 있는 원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원자가 그냥 마구잡이로 전자를 받지 않을 거잖아요. 전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원자가 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원자로부터 전자를 받게 되는 거죠. 즉 A라는 원자에서 B라는 원자로 전자가 이렇게 옮겨갈 때 서로 윈윈이 되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서로 윈윈이 되는 관계. 얘는 양이온이 되겠고 얘는 음이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와 음이온이 되기 쉬운 애는 서로 같이 붙어 있으면은 굉장히 서로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이런 안정한 형태로 화합물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바로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온 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트륨의 이 플러스 전하와 그 다음에 염화이온의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전기적으로 끌린다는 거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끌리는 것처럼 이런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온 결합은 공유 결합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CO2가 있고 NaCl이 있고 그냥 이렇게 화학식만 써져 있으면은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인지 공유 결합 물질인지 구분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 밑에 두 번째에 있는 두 번째 정의를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과 전자를 얻기 쉬운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있는 결합이다. 그럼 화학식을 보면 우리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얘네 둘은 뭡니까? 얘는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만났으니까 얘는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CO2는 비금속이고 그리고 CO2에서 탄소는 비금속이고 산소도 비금속이죠.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이런 화합물들은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겠지만 어쨌든 비금속은 음의 전하를 띠고 싶어하는 애들이고 금속은 양의 전하. 즉 이렇게 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죠. 금속과 비금속은 각각 서로 만났을 때 이온이 되기 쉬우니까 이온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과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부분만 잘 기억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화학식만 보고 원소 기호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온 결합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온 결합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온이 형성돼서 이온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온은 가장 가까운 안정한 18족 원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18족 원소가 안정하기 때문에 걔네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온이 형성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가장 가까운 18족 원소예요. 나트륨인데 얘가 헬륨이 안정하다고 해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0번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11번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네온 10번인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려고 하고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이 형성될 때 그 전자 배치가 어떠냐
써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쓸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게 돼서 이렇게 1가 양이온이 되겠죠. 얘의 전자 배치는 1s 오비탈에 2개가 차있고 2s 오비탈에 2개가 차있고 2p 오비탈에 총 6개가 차있는 이런 전자 배치를 갖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 배치까지 다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각각 나트륨이 전자를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서 전자를 하나 잃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되고요. 근데 이 전자를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전자를 좋아하는 애한테 주겠죠. 이때 염소 원자에게 주는 겁니다. 염소 원자는 전자를 하나 받아서 염화 이온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바로 이온의 명명표이죠. 이온의 명명법. 양이온들은 원자 이름이 나트륨이면 여기다가 이온이라는 말만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얘가 중성 원자일 때 염소였으면 플러스 이온이 아닙니다.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고요. 이 뒤에를 염화 이온, 그러니까 뭐뭐화 이온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뭐뭐화 이온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온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고요. 예외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뭐화 이온 이렇게 되는 것은 단일 원소일 때 보통 염소 또는 아이오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단일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때 뭐뭐화 이온을 이렇게 붙이지만 단일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화합물로 구성된 이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구성된 이온들인데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죠. 얘는 우리가 황산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외 사항도 있기 때문에 명명법을 여러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들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온이 형성되면 얘네들이 전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둘이 붙게 되고요. 얘네들의 명명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할 때나 여러분들이 또 설명할 때 올바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들은 일단 정기적으로 양의 전하를 띠는 애와 그 다음에 음의 전하를 띠는 그런 물질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즉 양이온과 그 다음에 음이온이 만난다는 거죠. 근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면서 서로의 전하가 서로 상쇄되는 겁니다. 얘가 1만큼 플러스 전하가 있었으면 음이온은 1만큼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니까 서로 만나게 되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즉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예요. 전하의 값이 0이 된다는 거죠.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합이 0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1가 양이온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런 황산이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되는 거잖아요. 2가 음이온이 되는 건데 1가 양이온과 2가 음이온 둘이 만나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을 만들어야지만 안정한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거예요. 즉 나트륨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얘랑은 안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트륨이 두 개는 있어야 이렇게 만났을 때 안정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양이온의 총 전하량이란 뜻은 나트륨이 하나가 1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총 2개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의 총 전하량은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음이온의 총 전하량은 얘가 2가 음이온이고 그리고 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즉 이거는 계산식을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양이온의 전하 곱하기 양이온 수, 얘와 음이온 전하 곱하기 음이온 수, 요걸 해줬을 때 0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다는 건데요. 얘가 4개 있어도 되고 얘가 2개 있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화학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정수비 4대2로 하지 않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는 2대1이 되겠죠. 그래서 2대1로 써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한번 예를 들자면요. 나트륨과 산소가 만날 때 산소는 보통 이렇게 이가 음이온이 되겠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1가 양이온이 되겠죠. 얘는 양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1이고 얘는 음이온의 전하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몇 개 있어야 될까요? 0이 되려면 2개가 있어야 되겠고 얘는 하나만 있어도 되겠죠. 이렇게 2개를 더해줬을 때 얘네들이 0이 되니까 얘는 2개가 있으면 되겠고 산화이온은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명면법은 어떻게 해주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이온부터 읽어준다. 자, 나트륨이 먼저 화학식에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뒤에 있는 음이온부터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화 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반대예요. 영어는 그냥 화학식 있는 그대로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명명법을 할 때는 여기 앞에 있는 나트륨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산화이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영어에서는 나트륨이라 부르지 않고 소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우리가 익숙한 나트륨으로 얘기하자면 한국에서는 음이온부터 먼저 읽어주니까 여러분들 이 물질의 이름을 이야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뒤에 음이온부터 읽어주어서 이름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온 이름이 산화이온이니까 이온만 빼고 산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니까 이온을 빼고 나트륨 해서 산화나트륨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쉬운 내용이었고요. 오늘 첫 번째 강의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도 여러분들 이온결합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온결합에 대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숙지하고 두 번째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